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를 오는데 보니까 가을이라 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었어요. 노란 단풍, 게다가 빨간 단풍이 참 화려하고 아주 참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이 좋다 보니 지난 여름보다 더욱 좋은 이유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생각을 깊숙이 끌고 들어가서 오늘 일과 옛날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 가을의 날씨가 너무 매혹적인 거 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두통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두통을 한 번도 안 알아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두통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두통은 그 바닥에 깔린 것이 뇌에 종양이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두통은 가볍게 왔다 가볍게 지나가서 아이고 두통이야 하는 순간 얼마 후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끈덕지게 만성적으로 오래 우리를 신경이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심한 편두통도 있죠. 편두통 중에서도 가벼운 편두통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심한 편두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여러 종류의 두통 중에서, 두통 하면은 약간의 한자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말이기도 하죠. 이 우리나라 말로는 순수하게는 머리 아픈 것이죠. 이것이 편두통. 왜 편두통이라고 했느냐 하면 한쪽만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두통이라 말한 것입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 6가지로 원인을 분류해서 말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는 거 하니 10명 중에서 2명이 일반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서 2명이 편두통으로 고생을 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편두통 아주 심했습니다. 편두통이 오기만 하면은 얼른 먹으려고 항상 약을 백에다가 가지고 다니던 그런 제가 의사 생활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편두통이 뿌리째 자취를 감춘 지가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식사법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의 생활하는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다 하나씩 둘씩 다 바꾸다 보니까 어느새 돌이켜보니 편두통을 앓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네? 20년이 넘었네? 지금은 30년이 넘은 것을 제가 참 기쁨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가 첫째로 꼽습니다. 모든 편두통 환자의 25% 이상은 다 음식물에 대한 과민성 때문에 편두통을 앓게 된다는 연구하신 분들의 보고입니다. 둘째 번으로는 저혈당증입니다. 저는 아직도 종종 저혈당증을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데 제가 그 원인을 압니다. 저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텐션. 우리가 너무 긴장했거나 화를 낸 이후에 우리 몸에서 화날 때 분비하는 에피네프린이 분비하기 때문에 오는 긴장한 텐션 헤데이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우울증. 우리가 우울증이 또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분의 저류. 우리가 염분을 많이 먹었거나 당분을 많이 먹었을 때에 수분의 저류가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편두통이 앓는 빈도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월경 전, 또 월경하는 중에, 그 다음에 갱년기 시기에 이런 때에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편두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또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아주 심한 편두통은 전구 증세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 아주 쨍쨍이 났을 때 햇빛을 그 아주 브라이트한 선라이트를 눈으로 받아들였을 때 갑자기 눈에서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면서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전구 증세로서는 약간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 생인소 날 때 욱신욱신하듯 욱신욱신하는 것을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두통 환자의 반은 부모들이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편두통으로 고생한 그런 히스토리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머리에 무슨 병변이 오길래 이런 편두통이 오는가? 처음에는 뇌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때에는 편두통의 전구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 좁아졌던 혈관이 쫙 늘어지면서 피가 많이 고여들, 피가 순환을 해야 되지 피가 안 통해도 걱정, 피가 너무 고여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많이 확장된 혈관에 저류되어 있을 때 정식으로 많은 머리가 아파서 욱신거리면서 한쪽 머리가 막 욱신거리면서 쑤시고 대단히 아파서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호소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히포크레트가 이 편두통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편두통이 우유를 먹고 난 사람이 편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와 편두통에 대한 기록이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모든 편두통 환자의 4사람 중에 1사람은, 그러니까 25%죠.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오는 것을 요즘도 계속 연구가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무슨 음식들이 이런 과민성을 가지고 편두통도 가져오느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도 음식물의 과민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음식물을 우리 체질에 안 맞는 것을 먹었을 때 적지 않은 질병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 중에서 이 데어리 프로덕트, 우유, 계란, 그리고 치즈 이런 것들요. 그 치즈도 또 그 많이 오랜 시간을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가 더 해롭죠. 그 다음에 신과일, 티 종류, 밀가루 종류,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양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마늘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해물,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생선, 그 다음에 버섯. 저도 편두통을 젊어서 심하게 앓았거든요. 생활 개선하기 전에요. 그랬을 때 이런 머쉬룸 들어가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편두통이 시작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민성 되는 음식, 이거는 그거를 알아차려서 제거하며 건강 전체 몸의 과민성을 없애는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어느 날 꼭 채식을 주장하는 의사 말고도 이구동성으로 편두통하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파이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제가 저혈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이 생체 리듬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이 리듬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리듬을 깨트려서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않으면 또 편두통이 옵니다. 물론 저혈당이 와서도 오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로서는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않을 때에 소화기에서 이상 발효가 오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간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않고 지나치며 과로를 하는 일, 24시간의 생체 순환의 리듬을 깨트리면서 밤에 늦게까지 제 시간에 자지 않는 일, 그리고 낮잠을 자고 또 늦잠을 자고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을 할 때에 편두통은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편두통이 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저는 48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편두통도 없지만 보통 가벼운 두통도 호소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한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체질은, 그러나 그분은 좀처럼 24시간의 생체 리듬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고 그날이 그날 제 시간에 자요, 제 시간에 식사하고 모든 것이 일정하고 절대로 과로도 하지 아니하고 급한 것도 없고 늘적지근한 것도 없는 그날이 그날 정서신경이 항상 그 정상적인 그 레인지로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진폭이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체질과 성격을 타고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상당히 진폭이 있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손을 떼지 않으니까 과로가 되고 또 책을 들면은 책에 푹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주 많고, 그러나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시골 생활을 하며 환경을 바꾸고 항상 그날이 그날인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제가 편두통을 지금 앓고 있지 않는 지가 30여 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아주 정직하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라민에 예민한 사람. 그럼 타이라민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것이 무슨 성분이냐?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죠. 이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리된 타이라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에 많고 아보카도가 약간 물이 가서 조금 상한 듯한 그런 아보카도에 있고 산딸기, 라스베리에 있고 또 플럼, 자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에도 있고 바나나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나나를 못 먹습니다. 저는 언 바나나는 괜찮은데 생 바나나를 먹으면 한 4-5시간 후에는 꼭 저혈당증이 옵니다. 혹시 지금쯤은 괜찮은가 하고 해보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꿀을 좀 먹고 달래고 하니까 편두통까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으면 편두통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담배를 먹거나 담배 연기에 노출하면 또 편두통이 시작이 되고요. 초콜릿을 먹어서 편두통이 오시는 분은 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들어갔다가 당이 떨어지기 저혈당증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당이 몸에서 처리가 되려면은요, 우리 몸에 비타민 B를 많이 앗아가기 때문에 비타민 B 결핍증으로도 올 수 있고, 또 이 초콜릿을 알칼리화시키기 위해서 더칭이라고 해가지고 쓴맛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쓰는 이 알칼로이드에 노출하는 이 독소에 노출하기 때문에도 오고요. 이 초콜릿 그 코코아 콩을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거를 쐐킬 때에 거기에서 죽은 모든 그 인섹트들, 그 다음에 쥐의 똥, 오줌 이런 거에 다 이 오염이 된 것을 그대로 말려가지고 이 발효할 과정에서 그렇게 된 오염된 콩을 말려가지고 한 그런 것들의 과민성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커피, 모든 카페인 성분이요.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그 다음에 약품 중에 있는 카페인이 들어간 거요. 이런 것들은 다 편두통을 일으킵니다. 저는 천식을 하는 체질이어서 천식을 참 해서 고생을 했는데요. 천식을 할 때에 폐 기관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디오피린을 사용하는데 이 디오피린은 카페인의 성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먹으면 편두통, 약으로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편두통도 오고 저는 한 3일 내지 닷새를 뜬 눈으로 절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누구의 머리카락도 몽땅 셀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예민해지면서 그런 아주 특이 체질을 가진 카페인은 저는 한 방울도 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신경이 편안한 것은 빨간 고기 중에서도 카페인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죽일 적에 자기가 죽는 줄을 알고 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육식 동물성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아마 제 신경이 상당히 조용하고 안정된 그러한 아마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의 첨가물, 미온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디움 나이트레이트, 방부제죠. 소디움 글루타메이드, 맛을 내는 거죠. 탈탈레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원, 이런 것들은 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티네이저들에게 더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에 좋은 상주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장내에서 그 퓨트리팩션, 발효와 썩는 것이 시작됩니다. 썩으면은 독소가 배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거기서부터 흡수가 되면은 이런 톡식한 것 때문에 또 편두통을 시작하기 때문에 항생제에게 직접 알러지가 없어도 간접적으로 이런 현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편두통 환자를 1976년도에 편두통 환자 12명 중에 10명은 짠 것을 먹었을 때 편두통에 아택이 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속이 비었을 적에 소금에 처리한 넛을 단 한 줌만 먹어도 편두통이 시작되고요. 또 포테이토 칩을 좀 먹어도 편두통이 시작하는데 특히 속이 비었을 때 먹을 때 더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냄새. 여러분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히 여자가 이 월경 전에는 특히 냄새에 더 예민한 그런 체질을 가지신 여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냄새, 그 다음에 코로 들어오는 것들, 향수, 그 다음에 매연,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스모그, 페인트 냄새, 그 다음에 페인트를 희석시키는 냄새, 깨소리를 넣을 때 오는 냄새. 저는 아직도 깨소린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호강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니까요. 자관 이런 그 깨소린 냄새, 그 다음에 이 폼알데하이드라고 이 검을 자재에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모빌홈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패브릭이 실크나 울이나 이런 목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이론 모터리얼을 처리할 때 쓴 그 폼알데하이드 그 냄새, 집에서 나는 먼지, 그 다음에 집에 응달진 구석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그 다음에 꽃가루, 그 다음에 이 고양이나 말이나 개나 털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 각자 그 짐승이 가진 그 센트 냄새가 있지만 그
비듬, 네, 특히 비듬에서 오는 이런 것들도 편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스트레스. 이모셔널 스트레스는 아주 치명적으로 심한 편두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항상 평온한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택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피하고 먹는 것서부터 주변의 환경, 가정에 집에 무슨 디오도란트라고 뭐 이렇게 갖다가 놓고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없애고 자연히 깨끗한 공기로 통풍이 되며 이런 환경을 가져야지 되고요.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 편두통을 근본으로 뿌리를 뽑는 일이고 편두통 아택이 왔을 적에는 편안히 쉬면서 조용한 환경에 어둡게 모든 들창을 다 가리고 아니면 눈을 숯가루 안대로다가 가리시든지 그래서 어둡게 만들고 아이스팩을 머리에다가 두르는 것이 좋고 아니면 명주 수건으로 머리를 이마하고 뒤통수로 해서 자기가 압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감아가지고 살살 매다 보면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속에서 생기는 압과 밖에서 주는 압이 서로 견제할 만큼 됐을 때에 그렇게 머리를 명주 스칼프로 묶어주는 것은 굉장히 임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페이퍼백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고 자기 숨을 자기가 계속 쉬게 해서 몸에 탄산가스 배설이 많아서 피가 알칼리로 되면 될수록 이 편두통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탄산가스를 재흡수하는 그 페이퍼백에다가 호흡을 하는 그런 것도 임시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엑서사이즈를 규칙적으로 하셔서 정서신경이 안정되고 늘 마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발을 더운 물에 담그게 함으로써 머리에 피가 발과 손으로 내려감으로써 편두통이 금방 안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자기 자신이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한 번은 아주 뜨거운 물로다가 아주 뜨거워서 몸이 빨개질 정도로 뜨거운 물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찬물 샤워를 아주 추워서 벌벌 떨 정도로 찬물 샤워를 하고 그렇게 뜨겁고 찬 것을 그와 같이 했더니 편두통이 제거됐다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편두통을 가지신 분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아주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잠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낮잠 자고 깨서 편두통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절대로 식사를 끼니를 건너지 말고 제 시간에 꼭 식사를 하고 두 끼를 하는 습관이면 두 끼, 세 끼를 하는 습관이면 세 끼, 제 시간에 꼭 식사를 하시면서 24시간의 생체 리듬을 지키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계실 것입니다. 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 지나간 것 중에서 생체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보시고 생체 리듬이 왜 그렇게 꼭 지켜야 하는지를 아시고 편두통을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편두통이 있으신 분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편두통이 또 온다고요. 참 재미있죠? 항생제를 사용하셔서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생제를 먹였을 때 대장에서 살고 있는 좋은 상주균이 다 죽어가면 대장에서 나쁜 균들이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들, 특히 육식하시는 분은 더욱 그러합니다. 육식을 하신 분이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그리고 과식을 했을 적에 그 잡수신 고기점이 다 소화가 못하면 장내에서 바로 그 동물의 시체 조각이 썩고 있기 때문에 그 독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혈중에 흡수되면은 이 편두통이 오는데 이것은 아주 심한 편두통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장내에 좋은 상주균이 살아서 장이 평안하면은 우리의 머리가 아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는 이 위에 있고 대장은 저 밑에 있고 머리는 아주 임금님이 계신 곳 같이 높고 그 깨끗한 곳이고 균이 없는데 저 대장의 건강이 머리의 건강을 좌우하는가? 왜냐하면은 음식물의 찌꺼기, 몸에서 모든 신진대사의 찌꺼기가 다 이 대장을 통해서 배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모든 신진대사를 마치고 남는 찌꺼기도 결국 종착역에서는 대장으로 배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균이 있고 면역을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 몸의 전체를 돌보는 일에 대장이 건강하고 깨끗하며 그 배설을 규칙적으로 잘 해주면은 우리의 정서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지력이 더 맑고 깨끗해지며 우리의 마음씨가 평화스러워지고 얼굴 표정이 아주 남이 볼 때에 참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주 평안하면서 그 참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을 갖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대단한 지력을 갖게 됩니다. 두통은 알아보신 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고역스럽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약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두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싫어하는 부작용이 있는 그 약을 아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을 두통을 알아보신 분은 다 피차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두통 중에 가장 심한 두통은 편두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잘 비율을 다듬어서 대접을 할 것 같으면은 뿌리째 없어지고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는 모든 병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아시고 용기를 얻고 찾고 아는 것은 그대로 행하셔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